40년 동안 묵묵히 한 길만 걸어온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어떻게 갑자기 미국 AI 붐의 한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재룡전기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조용했던,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강소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가 됐는지 그 드라마틱한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이 네모난 상자, 배전 변압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뭐냐면 발전소에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온 전기를 우리가 집이나 공장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전압을 확 낮춰주는, 뭐랄까, 전력망의 마지막 해결사 같은 존재죠. 없으면 안 되는데 평소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사실 재룡전기는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회사가 전혀 아니에요. 1986년에 설립됐으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한국전력산업 현장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해온 그야말로 숨은 고수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른 곳에 눈 안 돌리고 딱 한 우물만 팠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덕분에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인 깊이를 갖게 된 거죠. 특히 이렇게 땅 위에 설치하는 패드형 변압기라는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바로 이 뚝심과 전문성이 나중에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조용했던 강자가 갑자기 세상의 중심으로 나오게 됐을까요? 그럼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말 그대로 전기를 향한 거대한 골드러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정말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전례 없는 수요 폭풍, 퍼펙트 스톰이 몰아친 거죠. 이게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째, 미국의 낡을대로 낡은 전력망을 싹 다 바꿔야 했고, 둘째, 전기를 그냥 마시는 수준인 AI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지어지기 시작했죠. 거기다 전기차까지. 이런 거대한 흐름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터져버리니까 공급이 도저히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43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에서 변압기 하나 주문하면 받기까지 거의 3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시장이 정말 얼마나 절박했는지 감이 오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절박함이 재룡전기처럼 기술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된 해외 업체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사겠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물건은 없는 상황에서 재룡전기의 운명은 그야말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이걸 퀀텀 점프, 그러니까 양자 도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바로 와닿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냥 꾸준했던 이 회사가요, 2021년부터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됩니다. 불과 2년 만에 매출이 488억 원에서 1,839억 원으로 거의 4배 가까이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성장을 이끈 동력이 뭐였는지 이 그래프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보시다시피 거의 전부가 북미 시장에서 나왔죠. 시장이 이런 변화를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당연히 주가도 반응했습니다. 마치 로켓처럼 솟아올라서 10배 넘게 뛰어버렸고, 이 묵묵했던 산업계의 베테랑은 순식간에 모두가 주목하는 주식시장의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원한 파티는 없죠. 2023년 4분기 실적이 딱 발표되면서 시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주가가 다시 현실이라는 중력을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실적 쇼크가 이번 분기엔 좀 안 좋았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단단해 보였던 성장 스토리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걸 보여주는 거침없이 달리던 질주에 대한 첫 번째 경고등 같은 신호였던 셈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당시 시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네요. 왼쪽에 꿈, 그러니까 이 성장은 영원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오른쪽에 현실, 즉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이 차가운 현실과 딱 부딪힌 거죠.
그 결과는 주가가 고점 대비 60% 넘게 빠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의 재룡전기는 과연 더 멀리 뛰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마라톤 선수 같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가장 화려했던 순간은 이제 다 지나가고 서서히 내리막길에 접어든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강세론, 그러니까 아니다, 더 간다는 쪽과 약세론, 이제 끝났다는 쪽의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강세론자들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죠.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단기적인 파티가 아니다. 이제 막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을 뿐이다.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 구조적인 수요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꽤 단단합니다. 이미 미국의 큰 전력회사랑 2027년까지 대규모 장기 계약을 맺어놨다는 점, 그리고 40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이라는 건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일종의 성과 같다는 거죠. 이런 핵심적인 경쟁력은 단기적인 실적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반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목소리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그 폭발적인 성장은 마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다시는 반복되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다는 거죠. 한 분석 보고서에 나온 이 문장이 약세론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피크아웃, 즉 성장 정점에 대한 공포. 2023년과 2024년이 이 회사의 역사상 가장 좋았던 시절이었고 앞으로는 그만한 성장을 다시 보여주긴 어려울 거라는 두려움인 거죠. 약세론자들이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이 시장이 좋다는 걸 보고 전 세계 경쟁자들이 막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거고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회사는 과거의 그 평범했던 성장률로 돌아갈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결국 재룡전기의 이해비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끝을 맺습니다. 지금의 이 조정 국면이 더 큰 도약을 위한 일시적인 숨고르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화려했던 퍼펙트 스톰이 이제 끝났다는 신호일까요? 바로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밤잠 설치며 고민하고 있는 이 딜레마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